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정한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구속 심판대에 오른 두 대법관. 자, 잠시 뒤 10시 30분이면 전직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이제 두 전 대법관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가 바로 또 현장을 연결해서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검찰에 소환될 당시에 이들의 모습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네, 검찰에 소환될 당시에 나름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소신을 밝혔었는데 이 전직 대법관이 구속 심판대에 오른 것 자체가 사실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판장에서 과연 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상당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역사상 사실은 부끄러운 날이죠. 사실은 예. 대법관 출신 두 분께서 지금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네. 사실은 뭐 11기, 12기죠. 이 두 대법관들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11기시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고위 대법관들을 많이 배출한 기수인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장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취재진들이 몰려 있고 아직까지 두 전직 대법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오늘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두 사람이 각각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박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임민성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고 전 대법관은 명재건 부장 판사가 맡기로 했는데요. 네. 현재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5명이 있는데 나머지 3명 같은 경우에는 직감적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농단 이른바 사태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이유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한 4명 정도로 운영을 하다가 5명으로 증원을 했거든요. 어쨌든 두 사람이 그 어떤 사법농단과 연관되지 않은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꼽았고요. 각각 따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 뭐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사법부로서도 그렇고 두 전 대법관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아픈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두 분이 계신데 예. 기수가 한 기수 차이 네네. 나시고요. 행정처장을 이제 바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2년을 하셨고 뒤에 고영한 대법관께서는 그 다음으로 하셨는데요. 예. 경우에서는 이제 두 분 다 이제 구속되는 경우, 예. 그리고 두 분 다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가장 책임이 중한 아니면 기수가 높은 분, 뭐 연장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경우도 일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예. 3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서는 엄격하게 그 임정원 차장의 예를 들어갖고 그러니까 그 상관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두 분 다 구속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임정원 차장이 얘기를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증만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두 분 다 구속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국민적인 뭐 어떤 여론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중간 정도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3가지 정도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박병대 전 대법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병대 전 대법관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데 지금 10시 한 15분쯤 15분이 되기 전에 먼저 재판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별다른 얘기를 할지 일단 기자들이 몰려서 질문을 하는데 이건 지금 들어보시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기자들이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지금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었던 걸까요? 사실 아니면 어떤 그렇죠. 지금 신경일까요?
일단 전직 대법관으로서 처음으로 영장실시심사를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법원의 어떤 법원 입장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판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네. 혐의 사실을 조금 봐야죠. 박 전 예.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대법관으로서 심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대법관 시절의 어떤 일이라고는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그러니까 법원의 인사와 행정권을 이제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의 잘못된 부분의 어떤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대법원의 심리를 늦추게끔 했었던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또 그 외에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무료 판사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고 조사를 했던 부분에서 박 전 대법관 그리고 고영한 대법관도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관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 또 박 전 대법관이 개인적으로도 어떤 국고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의 공무판사들에게 내려다는 본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되찾아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사법농단 특히 이제 상고법원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쓴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고영한 전 대법관보다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일을 했던 재임 기간도 2년여로 조금 더 길고요. 예. 글쎄 앞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두 사람 모두 구속될 경우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 구속될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2명 모두 구속되지 않을 경우를 이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양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이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법조인으로 봤을 때 예상하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이 구속 여부 어떻게 조심스럽게 좀 일단은 예상을 해볼 없이 수가 이랬다고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건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 무게를 조금 더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제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 애초에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판사 블랙리스트 이게 이제 무료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에 관한 문건이 나왔고 예. 그 문건에 직접적으로 서명을 한 내용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공금을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분명히 어떻게 보면 각급 공고실로 내려간 부분들을 이용한 부분은 예.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고영한 전 대법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역시 질문을 할 텐데 글쎄요. 일단 표정은 담담해 보이는데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어떤 얘기를 할지 역시 기자들이 붙잡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나오는군요. 사법부 신뢰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과하시나요? 예, 검문을 위한 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려다가 다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기자들이 역시 질문을 했지만 앞에 그 박병대 네.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고영한 전 대법관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심경이겠죠. 예. 전 대법관으로서 본인이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수석 판사로까지 재직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직장에 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을 거고 말씀 이어서 드리자면 이제 박 전 대법관 같은 경우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이제 막 들어간 고영한 전 대법관도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고 말씀드린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에는 역시 서명을 했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재판관여보다는 저분은 이제 부산 법원에서 있었던 이른바 그 부산계 법조 예. 비리와 관련돼서 문모 판사의 문제점 같은 것을 덮으려 했었다라는 것도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정로 게이트 관련 영장 실질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판사들이 연루된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라는 부분도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다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정말로 직권을 남용한 거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의 다툼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법관보다는 조금 더 관여한 부분이 좀 적다, 양적으로 적다는 부분도 있고요. 박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서 네. 굳이 따진다면 박 전 대법관 쪽이 조금 더 무거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본인이 사인한 거 블랙리스트 예. 그거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이제 증거적 가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논할 수 있지만 네. 결국은 다른 부분은 후배 판사 아니면 하급자들이 얘기를 해갖고 사실은 임종원 차장을 통해서 됐다고 하니까 지금 임종원 차장은 입을 다문인 상태이기 예.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연결이 되지만 입증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면 증거가 있는 거는 블랙리스트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심리적 타격 부분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청구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영장 전담 판사들께서 판단하시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다가 지금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혐의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본다면은 오늘 구속 여부가 좀 늦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혐의상으로 봐서는 사실 뭐 내일 나와도 뭐 예. 이게 다 검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짧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예. 근데 국민적 감정과 실제로 법적인 처리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물론 이제 이 두 전 대법관과도 연관이 있는 예. 내용입니다만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넸다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제 법원의 판사분들이 예. 파견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재판 연구관 형태로 파견을 가는데 그때 한 2년여 가량을 근무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심리, 특히 대법원과 관련된 심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는 게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강제동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그 일본 그 전범기업 대리한 쪽에 이거를 내용을 전달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법원에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독립기관인데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쪽의 대리인에게 헌법소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본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만큼이나 완성된 문건이었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따지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공적으로 완성된 문건을 빼돌린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검토 과정에 있는 어떤 서류이냐. 개인이 검토 과정에 있었던 서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공무상 그 완성된 서류는 아니라고 봐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건데 법적으로 이게 유무죄를 떠나서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그렇죠. 거겠습니까? 헌재 기밀 유출까지 했다는 게 예. 도덕적인 문제가 되겠죠. 네네. 말하자면 최고의 어떤 법관 판사들께서 일종의 스파이를 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최고법원을 판단하는 어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먼저냐 아니면 대법원이 먼저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앞에 있는 다른 쪽에 파견된 판사들한테 그 기밀을 빼내게 오게 해갖고 그거에 대한 다툼을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이건 뭐 흔히 말하는 최고 판사들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 심각히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후배 법관들이 당시에 일을 했던 후배 법관들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진술들이 결국에는 저 두 대법관 밑에서 일을 했었던 실무자로서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 네. 이 구속되는데 결국에 그 법관들의 진술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봤었을 때도 아 그런 정도의 진술들이 있었고 임종원 차장이 일을 했는데 네. 바로 상급자이고 총책임자인 두 사람이 몰랐을 리 없다라는 게 객관적인 증명 그리고 소명으로 된다라면 예. 영장을 발부를 할 것이고요. 예. 아, 이 임종원 차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까지는 관여한 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전담을 하고 저지른 어떤 비위라고 본다라면 예. 두 사람의 구속은 안 되겠죠. 근데 영장 실질심사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 게요. 이게 영장 청구서 자체가 박 전 대법관 같은 게 158페이지, 그렇죠, 예. 고 전 대법관 같은 108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공소장도 아닌 영장 청구서가 이렇게 긴 경우는 정말 없거든요. 예. 아마 심각하게 당연히 고민을 깊겠죠. 예, 그래서 구속 여부가 뭐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박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 구속은 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작용은 합니까? 글쎄요, 뭐 이제 의견서, 그러니까 본인들께서도 의견서를 100페이지 이상 내셨고 예. 탄원서가 했다는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는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네. 문제는 이거는 그거 이전에 사실은 국민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행의 문제가 사심 있다고 없이 봅니다. 이랬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렇게 탄원서 내셨다는 것 자체가 안 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구속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서 지금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저희 YTN이 바로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